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문화가 답이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CTV 대한민국 살아남는 법은 이 부제목이 되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는 보여주기식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한데 이제까지 미국이 보여온 행보가 세계 경찰 이런 이미지였거든. 태국은 그딴 거 필요 없고 막 나가는 모습, 화끈하고 시원한 모습, 마가라고 하잖아요. Make Again Great America. 이제 그걸 트럼프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보면 참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그 필요로 하는 걸 참 미친놈처럼 잘하는 사람을 뽑았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친 척하는 천재 같은 미친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때리고 있는데 찔끔찔끔 올리고 있죠. 이게 잘 안 통해요. 미국 내 언론에서는 계속 트럼프 때리기 하고 있고 뭐 물가 이거 어떡할 거냐 막 계속 올라간다.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탓 아닌데 바이든이 한 짓이다. 이 바이든 정권 때 멍청하게 돈 써대서 이게 이제 후반영 되는 중이다 이거지. 뭐 미국하고 관련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돈 써제꼈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지.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 눈치 같긴 하지만 이상하게 이제 관세 전쟁하는 척 하면서 도지 설립하고 공무원 날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또 선동질 계속 해대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편가르기 하고 뭐, 뭐 젠더 금지 법안 막 이런 거 이딴 거 툭 던져놓고 또 논점 어리게 해놓고 말도 안 되는 부채 줄여보겠다고 진짜 말 안 되는 말을 하고 그걸 또 실행으로 옮기는 액션까지 그게 이제 지금의 미국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긴 하는데 이제 중국 없이는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중국 내에 보시면은 이제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만 회사인데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 세계 출하되는 애플 제품, 특히나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제 주력 제품들 있잖아요. 80% 이상이 중국에서 하고 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얘네 전체 생산 물량의 4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디커플링을 한다? 힘든 얘기죠. 그래서 그거 아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뭐 개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고. 다음은 반도체 패권 얘기인데요. 글로벌 넘버원 하고 있는 건 TSMC입니다. 대만 회사죠. 얘네가 1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있고, 요새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렇게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욕심을 참 많이 내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도 패권을 갖고 싶은 거지. TSMC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싹 다. TSMC 회장이 미국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해서 이제 기자들 싹 모아놓고 트럼프하고 미국에 공장 짓겠다. 거기서 이제 3나노 이상, 4나노 이상 막 이렇게 되는 것들 싹 다 만들겠다고 LOI도 발표하고 뭐 그렇게 한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본도 있어요.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이 미국에 가서 이제 자기는 돈 쓰겠다 이거죠. 반도체 패권 미국이 가져가는데 저희도 돈 댈게요. 이러고 있는 거지. 미국 줄타기 하는 국가들이 1번 대만, 2번 일본, 그다음에 한국한테도 니네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필요하다 보니까 한국한테도 계속해서 미국에다가 공장도 좀 짓고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삼성도 오케이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태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딜레마가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우방국이지 혈맹이나 최우선 동맹은 아니라는 거죠. 저 미국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한국에서 한 20년 살았거든요. 정치 성향은 공화당 쪽이고 만날 때마다 같이 술 먹는데 하는 소리가 한국인들은 진짜 멍청한 것 같다. 한국을 혈맹이 아닌데 왜 한국은 혼자 착각을 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맨날 해요, 맨날. 저도 이제 뭐
야, 이 미친놈아, 응? 그게 아니다. 우리는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너는 세계에서 1등 군사력 갖고 있는 나라 놈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딴에는 생존 외교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왜 저러지? 바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하고 경제적으로 밀접돼 있죠. 제가 중국에서 6년 살다 왔거든요. 일반적인 중국 시민들은 한국을 자기네 나라하고 무역하는 나라 중에 근처 사는 나라 1 아니면 2,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요. 얘네는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대국은 말이지. 항상 말끝마다 이 말 서두에 항상 우리 대국은 말이야. 대국으로서.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대한민국이란 단어 자체를 얘는 안 써요. 항상 한국 이렇게만 부르거든요. 이제 친해지니까 덧붙여서 농담처럼 소국 한국 이제 작은 나라다 이거예요. 작은 나라를 자기네가 봐주고 있다 이거야. 옛날부터 그렇게 대국으로서 한국을 지켜줬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만약 욕할 건 아니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긴 하는데 이래서 얘네는 대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게 대국인가? 뭐 이런 모습들을 간혹 가다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그리고 처한 상황마다 국민들이 갖는 어떤 색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저게 나온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 박사분들 말씀 들어보면 북한에서 지금 한국 컨텐츠를 많이 본대요. 물론 보다가 걸리면 사형. 근데 뭐 사형이든 어쨌든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붕괴가 되거나 퇴타 같은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문화가 가진 힘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지. 북한 주민들이 몰래 몰래 우리 한국 문화 컨텐츠들을 보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겠냐는 거죠. 뭐 살다 보면은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뭐 50년 걸릴 게 갑자기 10년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새 언론에 보여지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 자기 딸내미를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쟤 곧 죽으려고 어, 정권 세습하려고 지금 뭐 교육시키려고 데리고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괜한 기대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요 사진은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1기 때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노이 살았었거든요. 베트남에도 6년 살았었는데 그때 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점심 먹으려고 밖에 나갔더니 도로가 싹 다 통제돼 있고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길도 못 건너게 하고 씨, 나 씨, 배고파 죽겠는데 씨,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야, 뭐야? 왜 여기 왜 있어? 했더니 하는 소리가 김정은 곧 지나간다고. 거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가 8차선 도로였는데 평소에 맨날 오토바이 차 막 이런 걸로 꽉 막히는 도로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횡 해갖고 도로 양쪽에 사람들 쫙 서 있고 김정은 차 타고 지나가는 거 구경하겠다고 그 차 구경하겠다고 다 서 있어. 아무튼 그때 이제 김정은 트럼프 이렇게 둘이 악수하는 티셔츠 팔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미국 친구 새끼도 그거 하나 사갖고 그 마가 뭐 빨간색 모자 쓰고 티셔츠 입고 그 보여주고 앉아 있고 미친놈. 베트남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면 저 처음에 베트남 갔을 때만 해도 뭔 놈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진짜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서 말 걸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면은 한국인? 빅뱅 잘 보고 있다고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끝에는 결혼하셨어요? 막 이지랄하고 있고 남자들은 페이커 잘 보고 있다고. 손흥민 잘 보고 있다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노이, 그러니까 베트남 북부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도 많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우 김우중 회장님 선행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문화가 더해져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매일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훨씬 친근하게 다가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나가다 만나 여자들마다 어머 오빠 저 오빠 아닌데요 이러면 또 아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웃고 전 또 이제 좀 뭔가 찝찝해서 아 저 돈 없어요 막 이러 그러면 이제 막 웃고 미쳤어요 막 이러고 근데 얘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 사람 만나니까 말 섞고 그러고 싶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대화하고 커피 먹고 술 먹고 그래서 덕분에 현지인들하고 데이트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하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새 한국 친구분들 보면 연애 못한다고 너무 어렵다고 결혼은 아예 포기했다고 막 이런 분들 저 한국 와서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되게 쉬운데 이걸 왜 뭐 아무튼 이건 다음에 또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트럼프 일기 때 이 정상회담 했었던 그 사진이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해외 토픽으로 한창 떠들었었죠. 이 트럼프 입장에서 노벨 평화상 자기 줘야 된다고 난리치고 막 이랬었죠. 다음은 문화 식민지. 식민지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그런 단어긴 한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베트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하노이에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4년 됐나? 우리로 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진 그런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1 외국어로 과목으로 한국어, 영어를 시작한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얘기 처음에 듣고 국뽕 막 차오르고 소름 돋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일반인들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케이팝도 많이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이해하고 싶다고.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라는 게 포인트 같아요. 단순하게 뭐 본인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 중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취미가 드라마 보는 건데 쟤네 뭔 소리 하는지 더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더 재밌게 보려고 그래서 원어민 교육 받고 그러고 있어.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보면은 참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 많이 느꼈었어요. 해외가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적으로도 이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이 문화 산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자본뿐만 아니라 이 제도부터 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완화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좀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콘텐츠가 또 해외에서 소비가 되고 이런 선순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다들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 넌 이미 문화 식민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 짤을 넣었죠. 그 다음에는 통일과 핵 보유 문제를 이제 들고 왔는데 뭐 핵 좋아하죠. 핵을 싫어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보면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게 참 많잖아요. 대한민국 너네는 핵 보유 안 되지. 니네 핵 확산 조약 안 들어봤어?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한다는 소리가 핵 추가로 더 자기네 보유하겠다. 그리고 독일 메르츠 최근에 이제 극우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하는 소리가 독일 국방비 예산 무제한. 이제 허리띠 나발이고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국방비에 쏟아붓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뭐 프랑스는 둘째 문제고 독일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묵인해주고 있어. 그냥 별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독일은 전범 국가란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독일이 일으켰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국방비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주변국들 이번에 이 메르츠 우리 국방비 예산 무제한으로 한번 해볼라요. 이지라 하고 있는데 다들 야, 잘 생각했다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씨.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미국 못 믿겠으니까 자기네가 유럽의 핵 우산이 돼주겠다. 독일 들어와, 뭐 어디 들어와, 폴란드 들어와, 막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핵 확산 조약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타이밍에 그러면 대한민국도 어떻게 좀 이렇게 근데 되진 않겠죠. 만약에 나중에 통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우리도 계속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야야 아니 기존에 북한이야 우리 같은 공산 적이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오케이지만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서 북한까지 먹은 다음에 그 핵을 또 네가 갖고 그 전술핵들을 핵들을 거기에 네가 들고 있겠다? 중국 앞에?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통일 반대 무조건 하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구슬려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잘 해서 핵도 보유를 하고 뭐 주한 미군이 신경 쓰인다 그러면 그럼 지금 기존에 평택에 있는 험플이 딱 그 정도 라인에서 마무리 짓겠다 위쪽으로 이 부대 배치 안 할 테니까 중국형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외교를 잘 하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표 보시면 요거 이 연합뉴스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사실 지금 핵무기 보유국 1등은 러시아죠. 얘네가 뭐 한 6천 개 가까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프랑스 뭐 이렇게 있고 북한이 있죠. 그래서 결론이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거창한 얘기들 좀 무서운 얘기들도 많이 튀어나오고 했는데 되게 간단한 얘기였어요. 이 문화를 키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해외에서 한국의 국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 한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손흥민, BTS, 페이커, 최근에 미키 17, 봉준호 감독님 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혹은 이거보다 더 잘하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뭐 경제가 후퇴하네, 뭐 정체되었네 이러한 걱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 어떤 장밋빛 기사들로 뉴스들로 그렇게 매일매일이 나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